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는데요. 자, 1부에서는 지수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개장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2부에서는 유로 FX와 크루드 오일, 골드까지 다양한 상품군에 걸쳐서 다양한 전략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에서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의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일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 현지 시각 10시 5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동안 시장 흐름 어떻게 변했을까요? 시작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네요. 일단 2776포인트 선으로 소폭의 강보합권 0.14%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소폭 회복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만 다시 좀 빠지면서 7200선까지 다시 밀립니다. 7200 25포인트로 0.24%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는 지금 추가적으로는 올라오지는 못하고요. 1.18190달러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0.31%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유로 보셨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지금 골드도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하락 쪽으로도 전환이 됐습니다. 1,300달러까지 내려오면서 1,300.3달러 선으로 0.02%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크루드 오일은 오히려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이어가면서 0.75%까지 올라갑니다. 65.51달러까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현 상황 유지 정도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유로 FX도 마찬가지입니다. 1.18달러 가격대 회복 이후에 초반대까지 다시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65.50달러인 중반대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 좀 여쭤봤을 때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이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반영일 것이냐 아니면은 이 무역 갈등 완화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뭐 살짝의 조정 이후 꾸준하게 상승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다음 주 FOMC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해서는 다시 좀 반응이 좀 더딘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물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스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부분, 현재 지수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이 됐을까? 아니면 앞으로 그 적용 가능성이 남아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지금 그 오일 부분 일단 말씀드리고, 일단 오일을 지금 제가 그 방송 이제 그 일부 마감 전에 일단 오일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상승에 대해 저는 일단 수익을 그렇게 많이 추가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그 상승 지금 60선 넘어갔거든요. 65.60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 많이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일도 지금 아까 65.40 부근, 41 부근 아마 거기서 일단 매수 다 들어가셨을 텐데, 지금 청산을 이제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청산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무역 갈등이 일단은 완화가 된 게 저는 반영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이 맞죠? 제가 지금 5일 청산조도 하고 있느라고 들으면서 이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이미 벌써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 이제 그 중국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중국 쪽에서도 그때 맨 처음에는 서로 일단 갈등 부분이 됐지만 지금은 좋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일단 조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조정에 타이밍이 지금 오느냐 아니면은 이제 좀 그 다음 주 정도에 오느냐 이걸 얘기를 한 거지 조정은 분명히 저도 온다고 지금 아까 해설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만약에 오늘 오게 되면은 또 오늘 큰 폭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한 번 정도 더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조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사실 미국 중국의 무역 갈등보다는 북미 일단 회담이 좀 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좀 내면은 그나마 더 일단은 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금리 인상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약간 불확실하게 좀 가는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일단은 얘기했었을 때는 분명히 올해 4번 한다고 얘기를 했었다가 또 다시 3번으로 바꿨다가 또 다시 4번 얘기하고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더 빠르게 만약에 오게 되면은 그만큼 조정 구간이 더 좀 빠르게 올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좀 뭔가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좀 더 만약에 또 하게 된다면은 또 이거 지수가 또 좀 더 상승하는 또 계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무역 갈등은 사실상 지금 계속 소리들은 내고 있지만 또 좋은 방향으로 지금 서로 협의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좀 반영이 된 부분이고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지수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무역 갈등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이제 중국만 상대할 거면 상대할 수 있어요. 네. EU를 상대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 왔거든요. 그래서, 전선을 여러 개로 확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서부전선 잘 하고 있다가, 영국한테 왠지 막히고 지지부진하니까 괜히 소련 쳐들어갔다가 결국 거기서 망했거든요. 독일이 그러면서 이제 무너졌는데, 사실 이제 똑같은 겁니다. 미국이 중국하고 한참 잘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EU가 제소하고, EU가 그리고 제소라기보다는 먼저 시비 건 건 미국이 먼저 시비 걸었죠. 이제 미국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그분들 EU가 좀 강하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선을 확대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다시 또 중국하고 살짝 손을 요렇게 된 것 같아요. 손을 안 잡고 있다가 손을 이렇게 살짝 걸치고 있어요, 지금. 잡을까 말까 하고 걸치고만 있고, 다시 EU하고는 손을 살짝 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다. 애매한 상황이고 당연히 중국과 갈등이 좀 우리한테는 커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양보를 먼저 많이 했습니다. 양보를 먼저 많이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GT가 제재받으면서 GT가 결국은 1조가 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좀 어느 정도 양보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먼저 양보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좀 화답하는 그런 제스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한번 중국을 또 뭐라 할 거예요. 또 뭐라 하면 이제 또 그랬다가 또 붉어졌다가 또 다시 완화되고 이런 흐름이 11월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이 만약 지나면 그러면 무역 분쟁은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데요. 12월 위에 무역 분쟁이나 이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만 지나면 다 끝나거든요. 뭐든지. 예,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언제 또 불거질 거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연임할 때, 그때 다시 꺼내들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치적 계산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본래의 펀더멘탈을 보시는 게 맞다. 자꾸
말에 흔들리고 이슈에 흔들리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으로 지금 지수에 대한 상황을 좀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신 유료 FX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서부터 ECB 쪽에서의 발언, 일단 양쪽 완화에 대한 종료가 계속적으로 좀 발언이 나왔고,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도 불거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근에서의 반등이 빠르게 일어난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두 번째 시 유로 FX에 대해서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로 FX 1.18190달러네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정말 오랜만에 유로 FX 만장일치로 업에 대한 의견이 모두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확인이 되셨고요. 자, 오늘장에서는 지금 고가를 좀 봐보면은요, 오늘의 고가가 1.18470달러로 중반대 가격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지금은 170달러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마스터님 지금 뭐 시황적인 부분도 그렇고 가격대 자체도 1.18달러가 단숨에 회복이 돼서 기대감이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마스터님도 여전히 업이시네요. 네.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만약에 지금 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일단 중기적인 면은 또 한 번 더 상승을 준다고 일단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인 면은 아마 관망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꺾여야지 진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가격대 위에 있었을 때는 매수로 진입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급하게 올라온 면이 있고요. 계속 그 밑에 일단 그 저항대 부분, 이평선 저항대 부분을 계속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쉬었다 가줘야 되거든요. 이번 주.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내일도 장이 있지만 열리겠지만 쉬었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떨어져 줬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요 부근대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진입이 괜찮다. 그래서 일단 상방을 들었고, 중기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일단 상승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통화 완화 정책 이제 줄이는 거는 저는 왜 안 하고 있지? 계속 그 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발언 자체가 좀, 왜냐면 이시기 드라기 총재 계속 이랬다 저랬다 얘기 계속 변덕을 좀 부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좀 얘기했던 부분이 좀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종료를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유로가 지금 계속 상승세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 쪽으로도 이제 상승을 주면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봤었을 때 나쁘지 않거든요. 네, 위치 왜냐면 어제 봉이 사실상 밑에 받치는 부분에서 5일선에서도 받쳐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지금 20일 이평선이죠. 거기를 또 종가로 깨줬어요. 종가로 깨고 올라가서 끝났죠. 종가로 계속 올라가서 끝났고, 그리고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0일 이평선이 밑에서 받치는 이제 저항대가 아니라 지지선 역할이 됐죠. 이제 그래서 지금 그 위에서 지금 시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도 한 번 정도의 더 상승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도 내려왔었는데요. 좀 더 내려왔었는데, 지금 현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지금 1.18, 150, 160 찍고 있는데, 150에서 다시 0000, 1.18, 그 부분대에 분할 매수 일단 딱 걸어놓고, 걸리는 것들만 일단은 걸려놓고 쭉 올라간다. 한 번 정도 또 오늘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가 할 것 같은데, 들어서 올리면은 적절한 구간 1.18, 300 그 부근대 가면 정리하면서 수익을 좀 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중기적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꺾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내일까지가 되겠죠. 주봉이니까 내일까지 해도 1.18대 살짝 깨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은 그 정도 깨는 흐름이고 이번 주에 마감을 한다면 충분히 일단은 반등 하고 지지를 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그 발판을 딛고 한 번 정도의 더 상승세를 그려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락세가 이렇게 쭉 파동이 나왔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좀 많이 이미 꺾여 있다면 사실 꺾여 있어도 그 위치에서
다음 주에 한 번 정도는 들어 올리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좀 강하게 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올라간다면 그래도 1.18 뭐 750하고 1.19까지는 한 번 정도의 상승을 주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내일 많이 꺾여서 1.17850 밑에서 끝나면은 다음 주는 그렇게 가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적어도 뭐 이번 주에 1.17850 좀 위에서 일단은 금요일 날 좀 끝나야 그래도 다음 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1.18750에서 1.19 그 사이를 좀 가기가 좀 수월하다. 예,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도 올라가잖아요. 190.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뭐 크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냐면 지금 절반 정도 좀 꺾였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괜찮다라고 말씀. 예. 왜냐면 아까 좀 전 한 10분 이거 하기 전에 한 10분 전만 하더라도 위에 있었어요. 뭐 1.18, 뭐 340, 뭐 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가 진입이 좀 어렵다 이거죠. 단기적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지에 대해서는 1.17850, 1.17달러 후반대로 좀 보시는 거예요. 지지에 대한 가격대요? 1.17 후반대. 네네, 850. 850 정도요. 네, 그거는 이제 이번 주에 그러니까 내일까지 해서 1.17850 정도에서 네. 조금이라도 그 위에서 이제 끝나면 그래도 이번 주에는 상승한 거에 대해서 적절한 지지를 해줬다. 강하게 좀 지지를 해줬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올라갈 그 지지대가 된다.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1.17달러 후반대 가격 지지 시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에 대한 지지가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확인하고 현재 단기 매수 쪽으로 갈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유로 FX 만장일치 모두 업에 대한 의견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정철 해설위원님도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 들어주셨어요. 네네. 뭐 지난주에 제가 업이라고 했습니다. 예, 업이라고 했고 외바닥이긴 하지만 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긴 올라왔고 여기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해서 돌파했죠. 돌파했는데 이 다음이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누가 발언했냐면 22에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22에서 통화정책 QE 종료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좀 얘기한 것 뿐이고요.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QE가 이번에 종료될 9월에 종료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뉘앙스였냐면요. 그러니까 좀 지켜는 봐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는 그 전에 얘기하려고 했어. 하지만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이슈가 갑자기 나오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6월하고 7월까지. 다만, 종료 가능성은 좀 생각해 보겠다라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9월에 종료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6월, 7월에 그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그러니까 종료하겠다는 의미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뉘앙스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면 올해 내라는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종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에, 그러니까 6월, 7월 정도쯤에 해서 7월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탈리아가 약간 이상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7월까지는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7월 정도까지 해서 22에서 9월에 향후 9월에 종료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연장해서 12월까지 가느냐 여부를 그때까지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면은 유로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급격하게 1.20을 돌파하면서 쭉 나오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만 그 외신 잘 안 읽으셔서 이제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신세계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그려놓은 라인이죠. 1.19, 1.19567 정도의 이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은 가능하다. 근데 거기를 돌파하려면은 9월에 종료한다는 뉘앙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시간상 6월 내에 얘기가 좀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탈리아 신임 총리가 되게 좀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 의회에 가가지고 돈 하나도 없는데 지금 재정은 거의 다 비어 있는데 원대한 지출 규모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뭔 돈으로 이 지출을 할 건지 참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지출로 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뭐 계획은 그렇으니까 계획은 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탈리아의 그 계획을 보면서 느끼는 심정 어떤 심정이냐면 과연 저게 가능할까? 그러면 좀 여진이 좀 계속된다 생각하고 7월까지도 ECB에서 쉽게 판단하기 좀 힘들다. 왜냐면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또 이탈리아 분이라 그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게 이탈리아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여기서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 거예요. 유로화가 강세가 돼버리면 이탈리아는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 부분이 비용 지출, 은행이 지금 이탈리아 은행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대출 규모가 많은 상태인데 유로화가 올라가게 되면 그 대출 규모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갚아야 될 이자도 많아지게 되고 똑같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상 염려하기 때문에 쉽게 9월 종료를 단언하지 못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 하단, 그러니까 유로화가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 지표상 이탈리아, 스페인 현재 구조상, 정치 구조상 사실 스페인은 좋아요. 좋게 끝났어요. 일단 친EU 성향에서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탈리아 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유로화가 근데 더 밀려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유로화가 더 밀려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밀리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저 하단으로 좀 맞춰주기 위해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어느 정도 발언해주면서 유로 반등의 계기를 만들었고 그 추가적인 반등이 되려면은 조금 더 완전히 9월에 종료하겠다는 스탠스를 보여줘야 더 반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200 라인까지도 완전히 다 돌파하기는 한 번에 돌파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승 탄력을 이용하면 1.19 한 400 라인까지는 충분히 찍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다음 주에 바로 찍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네.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리면서 좀 찍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발언이 나왔지만 종료가 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포인트를 맞춰주신 것 같고요. 6월 내내 이런 양적 완화에 대한 종료를 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9월까지 좀 이슈에 대해서 좀 미뤄질 수 있는 부분 전망을 다시 한번 해드렸고요. 지금의 가격대가 상승세는 1.19, 400 라인까지도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다시 유로 FX 1.18210달러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역시나 외신 쪽에서도 유로 FX는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업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를 하겠다는 신호를 통해서 유로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게 하겠다고 확실하게 결정이 난 건 아니고요. 그러한 신호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로 이제 유로가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제 드라기 총재 측근인 한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에 따르면 이 22의 그 다음 주 회의 때 아무래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 말에 이 22의 그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올해 말에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유력하다라고 발언을 했고 또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도 역시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로는요, 이러한 발언들, 총재들의 발언에 힘입어서 1.1838달러까지 이제 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또 들어와 있고요. 이는 이제 5월 17일 이후로 최고치다라고 역시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아웃라인이 6월 14일 회의 때 나올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는 이제 시작에 뭐 안건 발언 정도이고 7월 정도 돼야 이거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한다라고 또 이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NG의 또 이제 스트래티스트가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문가들의 전망에 대한 이런 발언 인용이 굉장히 기사에 많은데요. 현실적인 호황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ECB의 이런 국제 매입 프로그램은 12월 말에 종료를 할 것으로 본다. 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유로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대로 뭐 계속해서 뭐 상승세를 간다란 뜻은 아니고 언제든 유로는 반전의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늘 낙관적인 것만도 아니고 그리고 또 유럽중앙은행 역시 이런 종료의 시점이 이 경제 뉴스 즉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무역 전쟁에 관련해서는 유로의 강세가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또 전문가들 진단이 있고요. 금리 인상을 아무래도 이제 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매파 연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유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라고 또 오늘은 또 유로에 관련된 집중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투자자들은 이런 ECB의 발언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유로의 불확실성은 지금 현재 요즘 이탈리아의 사태, 즉 정치인들의 손에 달린 것이다라고 정치적인 이슈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럽중앙은행이 이런 발언들 그리고 총재들이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역시나 이 경제적인 그러니까 유로의 불확실성은 비단 정치 이슈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애널리스트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축 정책 전에 이 향후 이 수개월 동안에는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그 유럽 중앙은행의 타겟에 근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유럽의 그 인플레이션 그 타겟에 근접을 해야만 이 향후 수개월 동안 이 수치를 유지를 해야 긴축 정책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코메르츠뱅크에서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상화를 시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지나친 환상이 있고 또 너무 붕 떠 있는 것 같다. 너무 기대가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는 항상 달러 때문에 하방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터키의 그 리라가 급등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전달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역시나 조금 달러세에 대해서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소식이긴 한데 오늘은 아무래도 터키의 리라화가 급등했다는 소식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는 뭐 양적 완화에 대한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ECB 효과 때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하락을 논하기는 좀 아직 이르지 않나라는 그런 외신 쪽의 분석 내용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들어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어제장에 원재고 발표가 있었던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일단 그동안의 크루드 오일은 지난 재고 증가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생산량에 대해서의 우려감도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가격대가 64달러까지 떨어졌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어제장에도 역시나 207만 배럴의 재고가 증가를 했고 뭐 여러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근에서는 거의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박노준 마스터님 이제는 관망 들으셨고요. 해설위원 네, 외신 쪽과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관망 그리고 해설위원님은 저도 업에 대한 의견 이렇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65.67달러입니다. 앞서서 또 박노준 마스터님이 유튜브로 오일 상승 매수에 대한 부분 좋은 수익은 청산까지 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지금 해설위원님이 업을 들으셨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뭐 저도 데이트레이딩이었으면 이제 관망인데 네네. 제가 다음 주까지 시황이니까 다음 업이라고 주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많이 밀렸죠.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참 떨어진다고 할 때 그렇게 말 안 듣더니 떨어지라고 하니까 정말 풋풋이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지지력을 좀 테스트하고 있어요. 65달러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지지력이 어느 정도 좀 강화가 되면서 소폭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의 가격 자체가 상당히 균형 가격으로 봐요. 저는 이 가격이 지금 적정한 균형 가격이고 이 가격에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아람코가 상장하기 위해서 70달러를 고집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이제 70달러가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펙에서 회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펙에서 20일 날 이제 회의가
있죠. 회의가 있는데 증산이라고 보긴 그래요. 감산인데 그 감산 폭을 축소하자. 그 말이 곧 증산이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튼간에 말을 제대로 하자면 감산폭을 축소하자거든요. 감산폭을 축소하자는데 과연 감산폭을 지금 축소했을 때 당장 생산량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냐 따지고 보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쿠웨이트, 세 나라 정도예요. 세 나라 정도인데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가 과연 얼마나 증산을 할 수 있을지 별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사우디가 추가적으로 지금 원유 뚜껑 닫았던 곳을 바로 열면 채굴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람코 상장을 위한 $70 선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그러니까 양이 이 정도 있으면 가격대가 이 정도 지킬 수 있는데 양이 더 늘어나면 굳이 가격대를 여기 지킬 필요가 없고 좀 밑으로 하다가 내려올 수 있거든요. 내려오는 방법을 좀 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가 약간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좀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우디가 내부적으로 약간 좀 아주 나이스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어떤 정책을 쓰고 있냐면 약간 개혁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개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대해서 조금씩 그걸 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자본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최초로 여성한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기 시작했고, 여자 남자가 이제 같이 이렇게 축구도 보고,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인 일인데 네. 아랍권 국가는 그렇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쪽 내부 쪽에 좀 신경 쓸 이슈가 좀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내부 쪽으로 신경 쓸 이슈가 많은데 역시 미국에서도 지정학적 이슈를 터뜨릴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에 정신 팔려 있어서 다른 걸 좀 작업하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사우디 쪽에서 증산을 그러니까 지정학적 이슈를 안 만들고 사우디 쪽에 증산을 하면서 균형 가격을 지금 맞춰주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꾸준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계속 밀렸죠. 달러를 보자고요. 달러는 계속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달러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오면서 크루드 오일이 조금 안 그래도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추세적으로 더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달러의 흐름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하기는 쉽지 않은 구간.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지금 주요 저항 라인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지난번 저항 라인 여기라고 제가 얘기했다가 뚫렸어요. 뚫렸습니다. 이건 제가 틀린 건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한 계단 더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고점 라인에 하나 걸려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치고 가기에는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더 치고 가기에는 쉽지는 않다는 흐름이거든요. 그 다음 유로화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와의 주요 상승 포인트였던 유로화 하락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유로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쉽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가져가 볼 수는 있다. 이제 그런 이슈로 상태를 가져간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어제가 재고 발표에서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유가가 좀 버텨주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하면 상승 쪽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 상승분은 좀 오늘 다 올린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면은 못해도 한 그 $67까지는 회복하는 흐름을 소폭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당분간의 변동성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일 OPEC-K에서 과연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인 안은 있어요. 기본적인 안은 뭐냐면 사우디가 얼마를 증산할 건지.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만은 베네수엘라의 감소분에 대해서 얼마큼 사우디가 채워줄 건지에 대한 부분은 서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어요. 이미 형성돼 있고 그 이상 더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이상 더 했다가 다른 나라들에서 뭐라 할 거니까. 러시아 같은 데서 그럼 우리도 더 만들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결속력을 깨고 싶진 않을 거예요, 당장. 그래서 결속력을 안 깨려면 사우디도 적당히 증산하는 방향만 가지고 있을 거고, 이란이 추가적으로 제재받았을 때 추가 증산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의 논의까지만 할 거라는 거.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하단 지지받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에 대해서는 오늘장에 좀 나온 상승력은 좀 이미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는 67달러까지는 조금의 가격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업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이 저희가 또 의견 나누는 동안에 65.76달러까지 올라가면서 1% 넘는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65달러 뭐 초반대에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중반대를 좀 빠르게 깨고 74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마스터님은 이미 수익을 내고 좀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현재 그래서 관망을 들어주셨을까요? 어떨까요? 그쵸. 일단은 아까 진입을 했을 때 65.40 부근이었고 지금 이제 66선 정도의 아까 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고 청산을 좀 하자. 그래서 네. 또 다시 한번 뭐 한 60선 정도 밑으로 좀 내려갔다가 다시 또 70선 갔다가 지금 다시 조금 깨면서 77선까지 갔는데 계속 지금 보고는 있었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데 해설위원님 67선 참 좋네요. 예, 굉장히 그 중장기적으로 저도 지금 계속 짚어봤는데 저도 중장기 67달러선 약간 돌파에 그렇게 할 거라고 봐지고요. 관망을 들긴 들었는데 역시나 여전히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진입했는데 좀 밀려버리면 단기적으로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매수를 들까 어떻게 뭐 관망을 들까 했는데 아까 진입한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일단 관망을 들었는데 오늘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왜 지금 아까도 상승을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이제 상승의 무게를 두냐면 어저께 그 원유 그러니까 재고량이 이제 그 증가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그 가솔린도 그랬고 정제유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제 그래도 밀렸거든요. 밀렸다가 다시 그대로 그 밀렸던 그 가격대를 굉장히 많이 회복하면서 끝났어요. 그리고 어저께 밀렸던 가격대 저가가 6월 5일 날의 저가 부근에서 그대로 지지받으면서 들어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대가 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중요한 건. 그동안에 계속 뭐 일단 쭉 밀렸지만 지금 이 지금 몸통을 보시면은 6월 4일부터 이번 주 딱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지금 4개의 봉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일단은 위치해 있고 그리고 저점은 어제 그저께 일단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어저께 이만큼 일단 끌어올리지 못하고 끝났으면 좀 더 하락 추세가 있을 뻔했는데 어저께 지지를 분명히 빠졌다고 해주면서 오늘 지금 아까 전에 뭐 65.40대에서 일단 더 들어올 거라고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들어올렸었고요. 지금도 좀 밀렸는데 만약에 지금 도리어 밀린 게 더 좋아요, 차라리. 예. 만약 여기서 조금 더 밀려주면 매수 기회가 된다 이거죠. 뭐 65.50대 부근 좀 주면은 도리어 또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오늘 이제 이렇게 된다면 지금 65.77선이거든요. 오늘 저는 이거 잘하면은 65.93에서 어저께 고점에서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66선 뚫고 올라가면서 66선 좀 66달러 이상 좀 한 번 슈팅을 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고점을 일단은 그 매물대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오일이나 골드는 그대로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잠깐 밀려줬으니까 여기서 뭐 진입도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 일단 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제 해설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네. 만약에 이번 주에 내일까지 해서요. 만약에 이번 주에 밀려서 내일이 되겠죠. 내일 밀려가지고 이번 주 종가가 만약에 65.20 정도 밑에서 끝난다면은 좀 단번에 가기가 힘듭니다. 67달러 단번에 가기 힘든데 만약에 지금 현재 위치 65.60 정도 위에서 만약에 끝난다면은 뭐 더 올라가면 더 좋겠죠. 끝난다면은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까지 해서 이 지금 67.50이 이평선을 보면은 지금 10주 이평선인데 평평합니다. 평평하기 때문에 이 부근대까지는 지금 봉이 지금 하나, 둘, 세 개죠. 지금 주봉이 하나, 둘, 세 개고 적절하게 조정 구간 적절하게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번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되는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그럼 그 반등 위치가 지금 67.50이
최고치라고 일단은 중기적으로 봐서 최고치라고 보고요. 거기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67달러 자리가 굉장히 적절합니다. 딱 67.50 가면은 터치를 하는 거고 이평선을 터치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 부분대만 가도 됩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반등 구간이 67달러 살짝 깨는 돌파해서 올라가는 게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해설위원님 얘기하는 그 자리가 반등 위치로서도 굉장히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자리, 예,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뭐 이런 지금 이평선 자리, 주봉에서 이평선 자리가 딱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기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가격대에 대해서 뭐 같은 의견 주시고 계신 상황인데 하지만 65.20달러로 이번 주에 좀 마감이 된다면은 뭐 위쪽으로 가는 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질문 좀 빠르게 두 분께 여쭤보고 외신 쪽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946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과 해설위원님은 오펙과 러시아가 증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네, 질문 주셨는데 해설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증산해야죠. 무조건. 왜냐하면 증산 안 하기가 힘든 게 마음이 상했어요, 사우디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점점 추월해서 러시아 턱 밑까지, 전 세계 산유량 1위가 러시아고요. 2위가 미국이고요. 3위가 사우디예요. 3위가 사우디인데 지금 미국은 이제 러시아를 추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 발생분,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감산, 이 정도 감산 계획이 없었는데 자연 발생분 감산된 게 베네수엘라 쪽 그 생산 물량이 자연적으로 감산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 감산 목표치에다가 거기다 좀 더 얹어 놓으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생산량, 그 생산 못하는 양만 사우디가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우디, 뭐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가 좀 나눠서 그냥 당장 조금 더 생산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만 가준다면은 어느 정도 또 석유 가격대는 계속 지켜줄 수는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70달러를 넘어갔을 때 우리가 특징을 보자고요. 70달러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70달러 넘어갔을 때 주요 경제지표 보시면은, 베이커슈즈 시추공수를 한번 볼게요. 시추공수가 70달러 넘어가 버리니까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누구 좋으려고 물가를 계속 올라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베이커슈즈 시추공수가 여기 써졌잖아요. 미국 베이커슈즈 시추공수라고 써졌잖아요. 미국만 계속 증산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아랍 쪽이나 오펙이나 비오펙 중에 러시아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기분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70달러 넘어갔을 때 증가량이 10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주에 10몇 개씩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을 이게 2-3개월 뒤에 반영이 됩니다. 그럼 2-3개월 뒤에 결국은 미국은 러시아 추월한다는 얘기예요. 산유량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은 지금 여기서 사우디가 증산해 주는 게 이 그러니까 이게 70달러 이상일 때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다운시켜서 균형 가격. 제가 이 가격이 약간 균형 가격이라고 드리는 게, 요 가격대는 약간 셰일 오일을 캐기도 좀 애매한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여기서 균형 가격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균형자 역할에서 아마 오펙에서 증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증산에 대한 가능성 좀 여쭤봤고요.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증산을 한다고 보긴 하는데, 네. 이제 가격대를 좀 또 여기선 좀 올려놓고 또 증산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상 지금 또 위로 이제 70달러 가격대 올라가니까 또 증산을 또 했다가 지금 계속 뭐 또 감산합의 했다가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 이란 제재를 이제 했었었고, 그거에 따라서 좀 약간 또 이제 감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또 일단 증가를 좀 보이는데, 근데 이게 적절하게,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합의를 또 했다가, 또 다시, 자국의 이익에 맞춰서 계속, 그렇게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사실 증산을 그렇게 막 크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막 크게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가격대를 또 올려놓고 나서, 어느 정도의 또 봐가면서 증산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격대가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의 의견 같은 관망이잖아요. 네, 들어볼게요. 네, 제가 처음에 좀 업을 말씀을 드리다가 네.
약간의 고민 끝에 관망을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외신 쪽에서는 오일 가격이 지금 베네수엘라의 수출 위기로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소식이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먼저 이제 외신 쪽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적절한 투자 그리고 부실 경영 또 미국 제재 이게 다 겹쳐서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의 그 원유 생산이 계속해서 좀 위기에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제재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지장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기업이죠. 아람코 같은 기업인데 PDVSA라는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일부 수출에 대해서 이 불가항력적인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제 이야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제 어떤 곳에 대해서는 수출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수출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포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내부적으로 좀 위기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다고 지금 이제 외신 쪽에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또 오펙과 또 비오펙 국가, 즉 러시아가 이제 증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해설위원님과 또 마스터님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이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물론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의 심리에 있어서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또 미국 셰일오일 생산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베네수엘라 상황에도 또 소폭의 가격 반등을 누름세를 또 갖고 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고민을 하다가 업 대신에 또 관망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오늘 5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식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비엔나에서 6월 22일 날 이제 오펙 회의가 있죠. 네.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나올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오일까지 외신 쪽의 의견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골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마무리할 시간이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골드에 대해서 $1,300인데 먼저 업앤다운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 홀로 다운이고요. 지금 해설위원님, 마스터님, 그리고 외신 쪽까지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골드 지금 $1,301.8로 또 간신하게 됐는데, 마스터님. 네, 일단 좀 시간이 네. 없으니까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일단 지수가 지금 많이 밀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일단 만약에 고점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게 뭐 단기적인 고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간다는 거군요. 그러면 일단 골드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골드는 사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전월 대비해서 저점 위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골드는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상승은 분명히 가능하다. 지수가 일단은 여기서 이제 오늘 뭐 보니까 오늘 뭐 끝에는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조정 구간이 지금 이제 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골드는 그동안 밀려왔기 때문에 지지 구간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지가 뭐 사실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골드는 상당히 안전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상승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은 현재 부근에서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뭐 같은 업이시잖아요. 해설위원님도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얘기하자면 유로화가 오르기 때문에요. 유로화 오르면 달러 밀리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달러가 올라왔던 건 유로가 밀려서 오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유로가 반등하면 달러가 밀고 달러 밀리면 당연히 골드는 오르겠죠. 근데 오르는데 지지부진합니다. 골드 솔직히 지금 너무 많이 안 오르고 있어요.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치도 그렇게 높게 두지는 않습니다. 1312.0 뭐 이 정도 올라오면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게 아닌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북미 정상회담 나머지 이벤트들한테 카드를 넘겨주는 그 이벤트 보고 나머지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외신 쪽에서도 여전히 업입니다. 네. 네, 지금 골드 가격은 달러가 지금 약간의 약세고요. 또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을 거의 확신시하면서 제한적인 상승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지금 회의나 또 G7 또 북미 정상회담 등이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골드가 그렇게 큰 힘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평선, 200일 이평선을 아래로 하회를 하면서 1,308달러를 예상하고 있는 코메르츠뱅크 전단치까지 나와 있고요. 하지만 또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1,286달러를 지지할 것이다라는 또 전망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골드는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금리 인상 확신의 제한적인 상승세 계속적으로 외신적으로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2시간 동안 신세계 알차게 다양한 전략과 종목에 대해서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박노준 마스터니 어제 휴장 이후에 휴일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만나 뵀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출연진 분들과는 모두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찬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